반갑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벌써 지금 500분이 넘게 접속을 하셨는데요. 선생님들 오늘 아침에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지만 저희 이렇게 봄비 내릴 때 시간 또 내서 이렇게 저희 애텀이라는 모임 안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의 열정이 이 촉촉한 봄비를 날려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애터미에서 사업을 진행을 한 지는 이제 4년 차 정도 접어들었고요. 현재는 팀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애터미 송TV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좀 우연하게 좀 좋은 기회로 본사에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나간 적도 있어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마 익숙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강의를 하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나도 대단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리더스, 로얄 리더스 그 이상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두들 있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오늘 공유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저와 똑같이 성공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성공을 나아가는 그 길을 저도 그 성공을 하기 위한 길에 올라타 있는 사람으로서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들과 오늘 좀 즐거운 시간으로 많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들 원래 이렇게 딱 줌으로 하다 보면 오프라인 세미나보다 조금 뭔가 뻑적지근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좀 준비 운동을 조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가볍게 좀 손목을 좀 털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돌려주시고 네,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손목도 이렇게 꺾어주시고 어깨도 이제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고개도 이렇게, 네, 고개도 돌려주시고 네, 위아래로 이렇게도 한 번씩 숙여주시고요. 좀 이런 목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그 심혈관 질환, 아니 그 뇌혈관 질환 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으셨죠? 그래서 자주 스트레칭도 조금 해주시고 이렇게 좀 뻐근한 몸을 푸셨으면 어떤 분들은 지금 벌써 땀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조금 했다고 몸에 열이 확 돌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희 이제 함께 집중을 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장님들에게 한 가지 주제를 조금 던져 드릴 건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익숙한 주제이실 겁니다.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자, 애터미 사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라는 주제로 사장님들에게 강의를 오늘 같이 함께 진행해드릴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 애터미 사업만큼 쉬운 게 없는데? 아닌데, 나는 애터미 사업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애터미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뭔가 어렵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사업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어렵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자, 그런데요. 애텀이라는 사업은요.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요.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꾸준히 하는 거 쉬우신가요? 자, 선생님들 운동 혹시 매일매일 하시나요? 헬스장 매일 다니세요? 운동 꾸준히 하는 거. 네. 김정아의 울산 착한 팀. 김정아 사장님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하는 거 어렵죠. 그쵸? 그리고 뭔가 내가 매일매일 어떤 목표를 정해서 뭔가를 정말 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애터미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저는 일단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꾸준히 매일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그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꾸준히 하는 거의 어려움을 애터미의 어려움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몇 명에게 적어도 5명, 10명에게 전화를 해서 애터미를 하는 것을 알린다. 매일 하고 계신가요? 자, 매일 하는 게 전화하는 행위는 어려운가요? 우리 누군가에게 핸드폰을 들어서 번호 누르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저는 애터미 사업을 어렵게 느끼는 거 일단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비즈니스적으로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니까 일단 두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업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꾸준함이라는 그 무게를 좀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외에 애텀이라는 걸 좀 어렵게 느끼셨을 때 무엇이 어렵냐면 첫 번째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거절이 두려운 거죠. 그렇죠? 애텀이라는 사업을 이제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데서 나 쿠팡에서 사고 있어. 나 그냥 쓱배송으로 시켜 먹을래. 나는 그냥 뭐 새벽 배송하는 게 좋아. 나는 그냥 애터미 요거 사이트 이용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싫어.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사업에 관심이 없어. 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요. 우리 사장님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나라는 존재가 거절이 당한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죠. 아마 그 부분이 우리 사장님들이 좀 이 사업을 어렵게 느껴지실 때 가장 좀 큰 영향을 끼치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바로 상담 스킬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애터미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되지? 내가 이 친구한테 오늘 좀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얘기해보고 싶은데 혹은 우리 제품이 좋다고 제품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회원 가입을 해보고 싶은데 이 친구를 딱 만났을 때 말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보통 말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어떡하지? 이 친구가 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 애터미가 너무 좋아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친구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자,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말문이 막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 친구가 말이 너무 많아. 내가 오늘 만났던 친구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말할 타이밍을 못 찾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사실 해결이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터미 사업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요. 꾸준함의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부터는 누구의 역할이냐? 우리 사장님들이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 어려워요. 해보니까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신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과연 정말 제대로 된 꾸준함으로 애터미 사업을 습관화시켜서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기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들도 밖에 나가보시면 저 애터미 사업 해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파트너분들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장님들에게 왔다가 떠나셨을 겁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이 그분들을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매일매일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누군가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고 애터 미팅을 하고 사람을 찾고 그리고 정말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시스템 안에 들어오고 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신 분 있나요? 밖에서 지금은 안 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했는데도 대신 그 성공하신 분 보셨나요? 아니 그 떠나신 분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못 봤어요.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그분은 한번 제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포기를 하셨는지. 자, 우리는요. 그렇게 습관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쵸? 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누군가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애텀이라는 걸 조금 더 스무스하고 그러니까 타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훈련들이 된다면 사장님들 이 사업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해결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먼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분들, 좀 누군가의 거절이 많이 두려우신 분들은요.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바로 이겁니다. 애터미는 확신 사업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애터미 사업은요, 우리 교육 사업이다, 정보 전달 사업이다. 자,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교육을 많이 받더라도, 아무리 정보 전달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사장님들 마음속 안에 확신이 없다면 절대 이 사업을 꾸준히 습관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이 확신을 쌓는 이제 기본적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확신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이 확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거냐면요. 애터미 사업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차려면요. 애터미 사업에 대한 기본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마케팅 플랜 강의를 할 때 요새 제목을 이렇게 짓거든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마케팅 플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장님들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애텀이라는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해요. 이 마케팅 플랜이 머리로 그냥 단순히 수치적으로 아 이게 돈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아 머리에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먼저 아 이렇게 해서 수당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는 법칙이 있구나를 먼저 이해하신다면 이게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내 가슴으로 이게 와닿으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게 오셔서 아 이게 정말 이 이론대로라면 정말 실제로 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사장님들 마음속 안으로 그게 콕 박혀서 들어오셔야 돼요. 자,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마케팅 플랜 안에서도요. 내가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요. 자, 우리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죠. 이거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사장님들의 마음에 망설임이 있는 이유는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편견이 있다고 사장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이 편견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는 몰라요. 누구 마음속에 지금 편견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거절을 할 거야. 누군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거야 라는 편견이 사장님들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뭔가 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왠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요. 지속적으로 사장님들이 깨부셔야 되는 편견입니다. 나 자신과 싸움을 하셔서요. 아 애터미는 그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야 그거 누군가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네트워크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애터미는 그런 거 아니야. 애터미는 달라. 그거를 사장님들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려면 내 머리와 가슴에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야겠죠.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라는 건요. 지금 보시는 소비자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애터미의 가치는요. 바로 이 마케팅 플랜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입비가 없고요. 진입비가 없고요. 내가 한 달에 유지해야 되는 유지 비용도 없고요. 마감도 필요가 없어요. 월 마감이라는 걸 해서 매달 얼마어치씩 물건을 팔으셔야 되는 막 그런 의무 조항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자, 정말로 애터미는 소비자를 위한 쇼핑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그 쇼핑몰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들이 어떤 제품이냐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생필품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죠? 필요 없는 물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사장님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샴푸, 린스, 치약, 칫솔, 폼클렌저, 화장품, 챙겨 드시는 홍삼, 뭐 해모임, 우리 건강기능 식품 같은 것들 내가 늘 그냥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하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혹시 나는 치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양치 안 해. 이런 분 계십니까? 나 머리 안 감아.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사람으로 그냥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쇼핑몰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전달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제품이 너무 좋아.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제품이야. 써보니까 제 피부가 변화했어요. 이 화장품 너무 좋아. 그럼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 제품을 쓰고 나처럼 피부가 좋아졌으면 하는 사람들 먼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 있으세요. 아,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가끔 계셔요. 어떤 분들이냐면 나만 예뻐질 거야. 나만 건강할 거야. 예, 가슴 속에 사랑이 없는 분들입니다. 사장님들 우리 사랑을 좀 키우셔요. 그쵸? 우리 애텀이라는 나쁜 사람들이네요. 라고 채팅을 아이고 예, 나쁜 사람들이 그 나쁘시기보다는요. 사랑이 조금 부족하신 겁니다. 그죠? 예,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우리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랑이 좀 부족하다 보면요. 나만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우리 애터미의 가장 큰 가치는 뭐예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제품을 구매를 했더니 생필품을 바꿔 쓰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캐시백이 들어오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애터미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가 발견이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이게 피해 주는 일인가요? 없죠. 우리 사장님들 맛집 추천하실 때 진짜 맛있었어.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그 맛집 추천한 거 가지고 친구가 야, 됐어. 그런 맛집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랬을 때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 화내셔야죠.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내가 이 맛집에 가봐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한테 추천을 해주는데 너는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니? 라고 딱 하면은 상대방도 좀 할 말이 없겠죠. 그죠? 자, 애터미 사업에서도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세요. 정말 좋은 제품을 너한테 좋은 마음으로 알려주는 거고 너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마트라서 그 확신을 갖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너한테 도와주는 거야.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서 누군가에게 정보 전달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몰라서 그러시니까 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 사업은요.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사업이 전부예요. 자, 알 때까지 말씀드리면 성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자,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그쵸?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제 마케팅 플랜 안에서도 제가 요즘에 어떤 걸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급 수당에 대한 내용을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터미에는 7가지 직급이 있어요. 그렇죠? 자, 7가지 직급이 있는데 우리 세일즈 마스터 첫 번째 직급이 판매자 분에게 첫 번째 직급이 판매사가 되려면 좌측에 250만, 우측에 250만을 이제 우리가 250대 250을 보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올라오는 포인트로 이 매출로 첫 번째 직급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직급은요. 내가 소비자만 정말 많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애터미 제품만 잘 전달해도 갈 수 있는 직급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직급은 팀장부터는 어떤가요? 선생님들, 팀장부터는 다르죠. 그쵸? 공감하시나요? 팀장부터는요. 내 좌측에 판매사 2명, 내 우측에 판매사 2명, 좌우에 각각 2명씩의 판매사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을 가려면 팀장 2명, 팀장 2명, 본부장을 가려면 국장 2명, 국장 2명. 이 사업의 구조 자체가 내가 애터미 안에서 임페리얼까지 가서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내가 성공시켜야 되는 파트너가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씩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나 혼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네, 이렇게 고개 해주시고, 엑스도 해주시고, 네, 절대 아닙니다. 애터미는요,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내 파트너가 성공을 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내 소비자가 제품에 만족을 해야 돼요. 사장님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내 소비자가 제품에 만족을 하고 계속 사용을 하면서 캐시백도 받아서 수당도 받아보셔야 돼요. 소비자에게 이익이 돼야만 돼요. 내 파트너가 판매사가 돼야 되고 팀장이 돼야 되고 국장이 돼야지만이 우리 사장님들이 그 다음 직급부터 갈 수 있고 성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 맞습니다. 팀워크로 가야 됩니다. 예,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다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라고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이 사장님들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사장님들 마음속에 절절하게 와닿으시는 게 첫 번째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파트너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각자의 사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진짜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잘 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연금 역할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다녀서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생활비를 200만 원, 300만 원씩 드릴 수가 없겠죠. 쉽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저도 뭐 내년 정도에 이제 2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세를 낳고 나면 부모님한테 신경 쓸 수 있는 게 더 줄어들잖아요. 근데 애텀이라는 사업을 선택을 한 건 내 가족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같은 파트너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보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파트너로 다들 뛰어들으셔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도 본인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잡니다. 근데 자는데도 자고 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지 않거나 좀 뭔가가 이렇게 늦잠을 잔다거나 낮잠을 잔다거나 이런 날이 있으면 진짜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시간을 왜 이렇게 썼지? 지금 우리 파트너분들이 나와 함께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이 시간 낭비를 지금 오늘 뭘 한 거지?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요 막 불안해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막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불안감을 우리 사장님들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애터미 사업을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거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확신이 들어오면요 사장님들 행동이 나올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나뿐만이 아니라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공해야 되고 나도 성공하고 정말 우리가 모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 이야기 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불안하다, 막 진짜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우울증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사장님도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분들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않나요? 애터미 사업의 첫 번째는요, 회장님이 우리 회사의 첫 번째 경영 목표를 고객의 성공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고객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요, 사장님들이 성공하셔야 되고, 사장님들의 스폰서가 성공하셔야 되고, 사장님들의 파트너가 성공하셔야 되고요. 우리 사장님들의 소비자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의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케팅 플랜을 보시면 그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피해주지 않아요. 쓸데없는 물건 사라고 하지 않아요. 제품도 생필품으로 정말 다양하게 구비해놨고요. 품질은 정말 백화점 정도의 품질, 최고의 품질을 정해놨고요. 이거를 쓰고서 혹시라도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엄선해서 만들어놨어요. 우리 무슨 파동 났다 하면 애터미는 항상 프리패스였잖아요. 그쵸? 우리 파동 나면은 항상 지약 파동, 생리대 파동, 물티슈 파동 때 이 애터미는 단 한 번도 문제가 됐던 적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저에게 공급을 해준단 말이죠. 그쵸? 공감하시죠? 그런데 가격은 어떤가요? 어떻게 이 품질에 이 가격을? 그쵸?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또 애터미 제품 비싸다는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요, 선생님들, 그 품질을 한번 제대로 비교를 해보세요. 그 기술을 한번 제대로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공정을 진짜 제대로 비교를 해보시고, 원료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말도 안 됩니다. 그 품질 수준에서 이 가격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애텀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지금 가슴속에 와닿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아직 내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셨다면 정말 이게 절절하고 간절하게 우리 사장님들의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진짜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어떤 파트너분들 만날 때마다 마케팅 플랜을 다시 지금 소비자부터 시작해서 파트너분들 시작해서 마케팅 플랜을 계속해서 교육을 새롭게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4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업이 막 클 때도 있고 이제 주춤할 때도 있고 또 파트너분들이 들어오셨다가 떠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정착이 안 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 저를 반추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떠난 분들은 왜 떠나셨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이 제대로 된 회사의 가치와 정보를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장님들 그 파트너분들에게 뭔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다면요. 사장님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혹시 마케팅 플랜 처음부터 끝까지 애터미 후원수당부터 직급수당까지 그리고 왜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 마케팅 플랜을 풀어보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푸실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혹시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요. 사업을 하시는 많은 사업자 분들 중에서도 어려워. 아, 이거 나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못 풀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분들을 만날 때도요. 이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제품을 쓰면 캐시백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캐시백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애터미에 그 캐시백이 들어가는 구조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제대로 된 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여주고 정말 괜찮은 회사라는 걸 알려드리려면요. 반드시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이 마케팅 플랜을 머리에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연습하셔야 돼요. 5분짜리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5분짜리 간단 플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15분짜리 연습하시고요. 30분짜리 그리고 1시간짜리 강의를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를 사장님들이 하셔야만 돼요. 애터미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분과 경계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요즘에 이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거를 사업으로 실천하고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전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업자인 척 흉내를 내지만 사업자라고 나는 말을 하지만 밖에 나가면 제가 봤을 땐 사업자가 아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애터미의 이미지를 망치고 계십니다. 한두 명에게 얘기해봐요. 아, 이거 야 애터미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겉핥기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겉핥기로 이해를 하시고 그냥 머리로 간단하게 이거 될 것 같은 데까지만 만들어 놓고 나가서 소비자한테 얘기를 해요. 거절당하죠. 속된 말로 까이고 오십니다. 자, 2명, 3명한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노라고 나는 괜찮아. 자, 그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겉핥기로 알고 있는 될 것 같은 데라는 마음으로 한번 찔러보신 거예요. 목 먹는 건 찔러나 보자 하고 딱 찔렀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해보니까 안 되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 지금 사장님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정확한 확신이 있는지 그거 꼭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마케팅 플랜을 스폰서 사장님으로부터 복제를 해서 내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애터미 복제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을 파트너를 복제시킬 생각을 먼저 하시기보다는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하고 있는 걸 나한테 먼저 복제해서 내가 복제되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강의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소비자 미팅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려우실 수 있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이걸 다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확신을 전달하는 이 마케팅 플랜의 기본적인 설명 정도는요. 사장님들이 반드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에 그 제품 강의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보고 너무 좋았던 이 제품 왜 좋았는지를 그 감동을 전달하는 것 정도는 사장님들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케팅 플랜의 비전을 전달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아직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지금 서툴게 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크시는 분들은 이 복제를 굉장히 잘 해내시더라고요. 스폰서 사장님이 파트너분들한테 계속 이거를 찍어가지고 막 그 툭 치면 나오게끔 그 훈련을 잘 시키고 복제를 빨리빨리 하신 분들이요.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한 3, 4년을 반출해봤을 때 아, 내가 뭔가 잘 됐던 시점과 좀 잘 되지 않았던 시점을 고민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게 바로 후속 관리인 거였어요. 파트너를 복제하는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도 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이제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미팅을 꾸준히 이제 이렇게 계속 주마다 찾아갔는데 그 그룹이 잘 안 된 그룹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대부분 부업자여서 이 시스템 안에 앉아있지 못한 분들이라서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뵀던 거예요. 발품을 팔았는데 찾아가서 만났으면 스폰서와 파트너가 있으면 그 자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우리 시스템에서 뭐 하죠? 이런 교육을 하잖아요. 그걸 제가 안 했더라고요. 맨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 할 수 있다, 아자아자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애터미 진짜 비전 있어요. 사장님, 우리 함께 꿈을 꿔봅시다. 라는 거에서 끝났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조직이 성장이 안 됐습니다. 제가 실패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노는 자리에 저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파트너분들이 후원해서 데리고 가면요,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들한테 저를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를 저도 그래 일단 가서 얘기해보면 되지 뭐 하면서 편하게 친숙 자리에 갖는다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노는 자리에 편안한 친숙 자리에 그냥 친목 자리에 쫓아가서 안면을 트면서 이분을 만나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사장님들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애터미에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만나면 이게 시스템 자리가 돼야 되지 친목 도모의 장이 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놀고 계신 겁니다. 제가 놀아봤어요. 파트너를 만나서 밥을 먹고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할 수 있다고 말만 하면 뭐랍니까? 액션이 나와야 돼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요. 내가 마케팅 플랜을 오늘 공부를 하고 내가 5분짜리를 누군가 소비자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요. 제품에 대해서 함께 체험을 해보고 이 제품이 왜 감동적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회장님의 영상을 같이 시청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더니 조직이 안 크더라고요. 분명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실 겁니다. 그죠? 예, 네,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씩 웃고 계신 몇 분의 사장님들이 지금 제 눈에 보이시는데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새 저 같은 경우는 파트너분들이 후원 요청할 때 이게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부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잘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올해 국장을 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얼그제 이제 얼마 전에 만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좀 긴하게 깊은 이야기를 해서 이분을 다시 이제 깨우려고 만날 약속을 잡은 건데 이분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랑 만나기로 이제 하셔놓고 신규를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 같이 이제 그 이분 신규 만나서 스크린 골프를 같이 치면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선생님들 제가 갔을까요? 네, 만나러 갔어요. 파트너를 만나러 갔어요. 신규를 소개해준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애터미 그렇게 노는 모임으로 그렇게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후원을 가서 첫 미팅을 가지게 되면 친목 도모의 장으로 가면요. 절대 비즈니스적으로 신뢰 구축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저 애터미 스폰서로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자리 아니면 저 안 갑니다. 저 술자리에 처음 불러서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지 마시고 노는 자리에 저를 불러서 친목의 목적으로 저를 부르지 마세요. 저 애터미 스폰서라고 해서 정확하게 자리 만들어서 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정장 입고 명함 들고 갈게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들 한번 내가 사업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바로 확신이 생겼을 때 나오는 힘인 겁니다. 내가 프로가 돼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누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네, 아이고, 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시는데, 스폰서님 복제 중요합니다. 파트너 복제하는 후속 관리 꼭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마케팅 플랜을 지금 강조를 드리냐면, 이 마케팅 플랜 안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드리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를 성공시킬 수 있고, 이 사람과 함께 성공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할지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제가 그냥 말하고 있는데 저의 말투에서 그 확신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사장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실 때 지금 제가 전달드리는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야. 애터미는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이 파트너랑 정말 성공할 수 있어. 나 애터미 안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네. 라는 확신을 사장님들이 먼저 가지셔야 되는데
그걸 가지시려면 내가 지금 스폰서한테 정확하게 복제가 돼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파트너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들 안에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를 첫 번째로 점검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요. 그 확신을 가지시려면 바로 이거예요. 방금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죠. 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지 약하신 분들,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확신을 다양한 종류를 가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회사에 대한 확신, 두 번째로는 우리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좋은 제품이고 정말 괜찮은 가격이구나.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마케팅 플랜에 대한 확신이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구나.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자, 다른 거는 보통 갖고 계세요. 이 세 가지는. 마지막 네 번째를 안 갖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나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요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지금 사장님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신데 파트너분들한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실 수 있겠어요. 사장님들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1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먼저 성공을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작은 성공의 경험이 사장님들이 그거를 쌓으셔야지만이 그 신뢰 쌓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한테 체득이 돼서 소비자가 제품을 좋다고 얘기하는 경험, 그리고 마케팅 플랜을 들었을 때 어머 이런 회사라면은 괜찮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제품이 이렇게 재구매가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셔야 돼요.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사장님들 안에 확신이 생기십니다. 그 경험을 쌓으려면 뭐를 하셔야 된다?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 행동이 나오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전달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셔야 됩니다. 시스템 안에 이 시스템 플러그인이 되지 않으면요, 사장님들의 확신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감정이 지속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치솟았다가, 예를 들면 오늘 저의 강의를 듣고 나셔서 확신을 가져야겠다라는 의지가 막 샘솟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의지가 오늘 저녁이 되면 이 상태일까요? 내일이 되면 어떨까요? 점점 이렇게 떨어지겠죠. 3일째가 지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또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 하니까 그나마 이제 하고 있지만, 이런 슬림바디 챌린지처럼 회사에서 이렇게 8주를 하더라도 처음에 슬림바디 챌린지 아마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저도 하고 있거든요. 처음 한 일주일은요, 지금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매일 이거 그 하트 모으려고 막 그 인증하는 거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막 운동하시면서. 자, 그런데 일주일이 딱 지나는 순간 절반이 탈락할 거예요. 그죠? 이거 매일 인증하시던 분들 중에 에라 모르겠다, 힘들다, 밥 먹자 이러고 밤에 막 쉐이크 드시던 분들 막 치킨 드시고 곱창 드시고 피자 먹고, 자, 이런 분들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 안에 노출이 되다 보면요, 열정이 그때 순간적으로 생기시잖아요. 막 해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으실 때 그때 그거를 살리셔서 우리가 밖으로 뛰쳐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내가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소비자만 만나는 게 다냐? 절대 아닙니다. 이 시스템 안에 왜 들어오셔야 되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꾸준함이라는 어떤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열정을 받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지친 마음을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열정을 불살라서 확신을 갖고 밖으로 뛰쳐나가시려면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부업을 해서 이런 지속적인 줌 미팅에 들어오지 못한다? 뭐를 하셔야 되면, 그럼 매일매일 스폰서 사장님이랑 통화하세요. 전화라도 하세요. 매일매일 스폰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미팅이라도 하세요. 전화하시거나 얼굴 보시거나. 그 스폰서와 파트너가 만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끝나면 침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오늘 뭘 잘하고 뭘 못했는지,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났고 제품을 몇 명이나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정말 이런 교육을 몇 명에게 했는지를 우리 사장님들이 뭐를 해주셔야 된다? 스폰서와 이야기를 나누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서로 열정과 확신을 주고받으면서 그 확신의 힘을 끌어올리시는 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애터미에서
지금 매일매일 일주일에 이제 그 몇 개씩 굿모닝 애터미도 있고요. 원데이 세미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석세스 아카데미도 있고요. 그 외에 각종 라이브 쇼핑부터 시작해서 본사에서 준비해준 이 온라인 시스템도 완벽합니다. 오늘처럼 이런 줌 시스템도 오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 조회 있으실 거고 저녁에 또 세미나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다면 꼭 스케줄 체크를 하셔서 사장님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스폰서 사장님의 복지의 첫 번째예요. 그쵸? 공감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끄덕이고 계신데요. 네,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스폰서 사장님이 초청을 해서 들어왔다. 내가 이렇게 그 우리 센터나 이런 어떤 다른 데 공지가 아니라 내가 여기 들어올 때 항상 우리 스폰서 사장님의 초대를 통해서만 들어온다. 내가 능동적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시간을 비워놓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아직 우리 사장님들은 완벽한 사업자로서 복직은 좀 덜 되신 겁니다. 일을 당연히 부업을 하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업하는 시간을 빼고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사장님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든 만드셔야 돼요. 풀타임으로 쓰리잡 하는 분들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스폰서랑 통화는 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5분, 10분 통화하는 거는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애터미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건 누구다? 사장님들이다. 아마 대부분 시간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우선순위가 애터미가 아닌 거예요. 애터미가 최우선이 되시는 그런 어떤 그 스케줄을 만들어 보시면요. 반드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정신이 없죠. 당연히 저는 애터미 전업으로 하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애터미만 해도요. 자꾸 까먹고요. 제품 주문 들어오는데 막 운전 중에 주문 들어오면 까먹고 막 주문 늦게 해드릴 때도 있고 이게 누구 미팅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잠깐 해주세요 연락 오면 파트너 막 이런 연락 놓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사장님들 그런 경험들이 애터미만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내가 부업하면서 하기 절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공자들의 어떤 성공담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 회장님도 저런 얘기 하시잖아요. 진짜 저는 여태까지 큰 어려움 겪지 않고 너무나도 순탄하게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성공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강의가 사장님들의 마음속에 와닿으시나요? 회장님이 그런 스폰서가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 어떤 힘든 역경과 고난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함과 성실함과 열정과 확신으로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 모든 걸 극복해 내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성공자가 돼서 하는 강의가 저희에게 감동을 전달해 주지 않나요? 여기 저희 김미정 본부장님도 계신데 김미정 본부장님 강의 항상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을 막 심금이 울리더라고요. 그 과거에 어떤 이런 힘드셨던 경험들을 막 얘기를 되게 담담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항상 그 얘기 들으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김미정 본부장의 강의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렇게 감동을 전달하실 수 있으시려면요. 이 사업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성공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애터미 사업이라서가 아닌 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삶이라는 거를 정말 성공적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사장님들 그게 힘든 거예요. 그죠? 자, 애터미가 힘든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하시기 위한 최우선은 시스템 플러그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이 본사의 온라인 세미나와 지금과 같은 줌 미팅 그리고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을 미친 듯이 활용하셔야 된다. 내가 부업자라면 진짜 밤 12시고 1시고 상관없습니다. 스폰서가 항상 저희 이명희 시어머님이신 이명희 본부장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스폰서는 파트너한테 12시, 1시에 전화 못한대요. 근데 파트너는 해도 괜찮아요. 괴롭히세요. 전화하세요. 스폰서 사장님한테 밤 10시, 11시, 12시 눈치 보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막 뭔가 귀찮아해, 막 피곤해해. 그러면 미안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장님들이 그렇게 늦은 시간 전화를 하는 게 사장님들의 스폰서님도 같이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분을 지금 성공시키겠다고 내가 밤늦게 전화를 했는데 왜 미안해 하십니까? 그쵸?
예, 스폰서님들은 좀 눈치 보셔야 돼요. 그죠? 예, 근데 파트너분들은요, 그런 거 눈치 보지 마세요. 진짜. 전화 막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애텀이라는 이 환경 안에 나를 노출시키고 확신을 얻는 자리에 나를 끊임없이 내모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확신을 얻는, 확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는요. 나의 꿈과 목표를 먼저 이야기하라입니다. 애터미를 하는 이유를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8단계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꿈과 목표 설정. 이 꿈과 목표 설정이 없이는요, 확신이 일단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장님들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하신 다음에 성공을 하려고 확신을 가지시죠. 내가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까? 그쵸? 제일 먼저 사장님들의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만 해요. 반드시.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 우리 사장님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미팅할 때 이런 거 들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리플렛, 보이시나요? 리플렛도 들어있고요. 근데 지금 파란 책 보이시죠? 제가 요새 항상 요거를 들고 다녀요. 인생 시나리오를 들고 다녀요. 매일매일. 그리고 항상 여분으로 새 책을 한 권 들고 다녀요. 2권에서 한 권을 인생 시나리오를 잔뜩 구매를 해서 들고 다니면서 신규분 만날 때마다 드려요. 그리고 제 거를 보여드립니다. 제 인생 시나리오를 보여드려요. 왜냐면요, 사장님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 가끔가다 꿈꾸는 법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지치다 보면요, 꿈을 꾸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어린 시절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들 앞으로 막 초등학교 때, 막 유치원 때, 막 그쵸, 막 그리고 되게 막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커서 뭐 되고 싶어?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뭐 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얘기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근데 나이를 이제 점점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나의 마음이 지치는 경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겪다 보면요, 꿈꾸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현실을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지금 내가 뭔가가 그냥 사는 거에 하나하나에 만족하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절대 꿈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꿈을 포기를 하고 내가 어떤 꿈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망각하신 경우지,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요즘 같은 막 코로나다, 4차 산업혁명이다,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면 솔직히 지금 당장은 월급 나오니까 편안할 수 있죠. 근데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직장 생활하면 당장에 나와 내 와이프와 뭐 우리 남편과 내 자녀는 잘 살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의 미래는, 내가 나이를 먹고 나서 내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고 나서도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런 어떤 힘든 것들이 아닌 행복한 삶을 물려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이 꿈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인생 시나리오를 사장님들 꼭 작성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상당히 많은 사업을 오래 하신 사장님들도 인생 시나리오를 안 써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서 제발 인생 시나리오 꼭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먼저 명확하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먼저 구체적으로 그려지셔야지만이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오고요. 그 삶을 위해서 정말 간절함이 생기고요. 정말 내가 이 꿈을 꾸는 삶을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우리 가족, 친척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때 사장님들 옆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1순위로 애터미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친한 친구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친한 친구들이 지금 당장 사장님들보다 잘 살고 계실 수 있어요.
직장도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직장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네, 번듯한 직장 다닐 수 있고요. 뭐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한번 제가 애터미를 지금 시작을 해서 임페리얼이 제가 됐어요. 10년 후에. 자, 그런데 그 친구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임페리얼이 됐는데 이 친구와 지금처럼 삶의 모습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애터미로 정말 성공을 하고 저는 제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성공을 하고 나서에 제 옆에 애터미를 함께 전달받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친구들이 제 주변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남아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 하겠죠. 예를 들면 저의 꿈은 이겁니다. 다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뉴질랜드에다 별장 사는 거예요. 퀴슨타운에다가. 지금 왼쪽이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저희 오클랜드에 사시는 저희 이모네 집이에요. 너무 이쁘죠. 저희 이모네 집 같은 이런 별장을 사서 뉴질랜드에다가 지어갖고 사는 게 제 꿈이거든요. 10년 후에 저는 나 뉴질랜드에 별장 샀어. 놀러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친구가 무슨 생각할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때 이 별장에 초대해서 함께 놀고 싶은 친구들에게 애터미를 반드시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야, 나 나중에 별장지기 시켜줘.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야, 나도 꼭 초대해. 이런 얘기 냅다 많이 하거든요. 초대할 건데, 가끔 가다가 이런 친구들 있어요. 가입도 안 하고, 제품도 안 써주고, 제품도 안 쓰면서 불러만 달래. 잘 되면 자기 모른 척 하지 말래. 그런데 제품 안 써. 자, 그런 친구들. 제가 이제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제품이나 쓰고 말해. 너가 제품이라도 써줘야 이 별장에 대한 지분을 요청하면서 공짜로 초청해달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지. 나 도와주지도 않아놓고 초대해달라는 건 무슨 심보야? 라고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영업은 기싸움입니다, 사장님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모든 일들은요, 다 기싸움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기는 어디서 온다?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서 온다. 그쵸? 그래서 저는요, 그 길을, 확신을 키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이제 했냐면, 뉴질랜드 이제 부동산 어플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 퀸스타운에 제가 살고 싶은 동네를 찍어서 매물을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그 매물을 찾아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네, 제가 찾았을 당시에 매물로 올라왔는데,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대박이죠? 방이 5개인가 6개고요. 통창에다가 이 앞에 이렇게 바베큐장이 있어서 이 여기다가 양고기 바베큐 해먹는 게 제 꿈이거든요. 뉴질랜드 양고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렇게 뷰가 진짜 기가 막힌 이 만년설이 쌓여 있는 산이 있고 앞에 빙하가 녹은 물이 흐르는 호수가 흐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제 도시에 진짜 별장을 짓는 게 제 꿈입니다. 화장실이 3개고요. 방이 5개고요. 여기에 막 제트 스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집을 갖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 어플 보면 뉴질랜드는 다 100% 정보가 공개가 돼가지고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주소를 제가 숫자는 지어놨는데 아예 지도에다가 콕 찍어놨어요. 이 집 살 거야. 근데 제가 이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공은 무조건 할 거니까 이 집을 살려고 할 때 못 사는 이유는 집주인이 팔지 않았을 때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집을 못 사는 한 가지 이유는요. 집주인이 안 팔면 못 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사요. 자, 집주인이 안 팔면 그 옆에다가 땅 사서 비슷하게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더 기가 막히게 더 괜찮은 집 찾아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선생님들 좀 구체적이고 생생한 꿈을 좀 꾸다 보면요.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이 오고요. 이게 너무 이루고 싶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사장님이 탐구하게 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내면이 단단해지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반드시 그 주택으로 꼭 구매를 하시길 바란다고 해주셨는데 예, 맞아요. 저도 이 집 꼭 살 거거든요. 사장님들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확신이 다들 마음속에 차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보니까요. 네, 네, 초대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그쵸. 제가, 이제 많은 파트너분들, 형제라인 사장님, 스폰서님들 지금 초청자 명단이 꽉 차가지고, 자칫하다가는 이제 저 집이 1년 내내,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에어비앤비처럼 공짜 에어비앤비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장지기를 꼭 한 명 고용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거기 상주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로 확신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일단 마련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사장님들. 확신이 먼저 들이차시면 솔직히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드리지만 제가 리더스 클럽도 아니고요. 그죠? 로얄 리더스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팀장이에요, 사장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저보다 지금 애터미에서 더 돈도 잘 버시고 더 파트너도 많으시고 더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팀장이지만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애터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도구를 움켜잡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도 끊임없이 필드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어떤 실패를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먼저는 제가 일단 확신을 빨리 쌓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저의 시행착오와 함께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 실패하지 않고 지금 바로 확신을 빨리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시나요? 네, 꼭 그걸 가져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상담 스킬이 부족하신 경우인데 요거는 일단 확신이 있으면 쉽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 설문지 아마 제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시고 양식지를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설문지를 먼저 활용을 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처음 개발을 했던 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앞면 뒷면에 한 장짜리 A4 용지로 출력을 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 들고 다니는 이제 저희 공책에 그 인생 시나리오랑 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몇 장씩 출력해서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앞면, 뒷면 이렇게 해서 요 이제 설문지를 들고 가서 미팅을 좀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분들이 후원을 요청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제일 첫 미팅에서 이 설문지를 가지고 좀 많이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애터미를 처음으로 정보 전달을 할 때도 이 설문지를 가지고서 많이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간단하고요. 이분들의 마음의 장벽을 좀 녹이는데 가장 큰 그 역할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볼 건데요. 먼저 앞에서 예, 아니오를 체크하는 5가지 문항이 있어요. 이거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를 받은 다음에 밑에 이렇게 동글뱅이는 사실 제가 자주 하진 않아요. 동글뱅이 잘 안 하고 뒤에 이 생필품 체크리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요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캐시백 받는 방법까지 해서 요 앞으로 와서 마케팅 플랜도 간단하게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제가 보통은 여기까지 활용을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요거는 요 세 번째는 아예 그냥 파워포인트 들고 가서 이제 PPT로 마케팅 플랜 설명을 요새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문지를 만든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애터미를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애터미를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을 못 잡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꺼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애터미라는 상담으로 이 소비자와의 대화를 끌고 갈까? 어려움을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냥 저는 이렇게 설문지에서 이거 나 하루에 한 명씩 받아야 되는데 너가 이거 작성 좀 해줄래? 인증샷 찍어야 돼.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확인한단 말이야. 네,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한 달에 20명씩 이 설문지를 새로운 사람한테 받는 게 내 목표인데 지금 너가 이거를 좀 한 장을 작성해줘서 내 설문지를 조금 작성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설문지라 그러면 알았어 하고 되게 흔쾌히 그냥 해준다고 하거든요. 신기하죠? 그리고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이렇게 설문지 받아가지고 인증샷 찍으면 이거 응모하신 분들한테 경품도 드린대 하면서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 센터에서 막 인증샷 이벤트 같은 걸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450명 정도의 소비자로부터 저희 센터 사장님들이 설문지를 받으셔서 인증샷을 올려주셨습니다. 대박이죠? 그때 되게 또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꺼린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얘가 그냥 이 체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사장님도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증샷 찍어라 하면요. 그냥 종이 꺼내놓고 하는 신용만 하고 체크만 해서 사진만 찍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자, 이 설문지의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이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이 설문지를 핑계로 애터미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거 대충 체크하고 애터미 정보 전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하고서 돌아오시면 이 설문지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이 종이를 앞에다 딱 놓고 대화를 나누시는 게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우리가 사실 사람이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프레임에 가둘 필요도 있어요. 아마 이런 종이가 없이 애터미 얘기를 하시다 보면 그냥 이런 거 없이도 얘기 꺼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정보 전달하려고 애터미 막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상대방이 아 맞다 그런데 말이야 어제 우리 신우이가 이러면서 얘기가 어떻게 돼요? 산으로 튀는 경험 다 해보시지 않았나요? 자 그럴 때 이거를 딱 꺼내놓고 요거 체크해줘 라고 하면요 절대로 주제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아요. 화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를 딱 들이대면요. 사람들이 일단 여기에 뭔가 체크하라고 그러면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봐라고 하면 왠지 끝까지 얘기를 들어야만 될 것 같고요. 이해되시죠? 이 종이 안으로 사고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조금 내가 대화를 능숙하게 끌어가는 스킬이 좀 없더라도 이 양식지 같은 거를 좀 들이미시면 내가 좀 그런 상담 스킬이 없어도 그 사람이 여기에 집중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서 그 이혜성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저희 센터 국장님 중에 한 분이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이거를 딱 들이밀면 그 소비자가 파트너가 내 얼굴을 안 쳐다보고 이 종이만 쳐다보고 있대요. 집중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애터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5가지 질문을 이제 드립니다. 애터미 아자모르 아십니까? 그럼 애터미는 아는데 아자모르는 뭐예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바로 어플 켜서 보여드려요. 저희 삼성전자도 LG전자도 이런 유명한 대기업 제품도 취급하는 이런 쇼핑몰이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면 어머 애터미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이러세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자모르도 홍보를 하면서 자 이거 딱 얘기하는 순간 어머 애터미가 대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이 있어? 유통회사 맞네? 라는 마음이 살짝 들어요. 이제 이분들이 내 앞에다가 두르고 있던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애터미와 아자몰 제품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면요. 요새는요. 제가 보니까 한 90% 정도는 써보셨어. 제품을 다 써보셨어. 제가 물어봐요. 아니 애터미 물으신다고 하는 분들도 집에 가면 치약 칫솔은 있으시던데 이러면은 아 맞아요. 저희 집에 치약 칫솔 써봤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터미 제품을 써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질문을 하면서 예 아니요 체크한 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좋은 상담은요. 소비자로부터 답변을 끌어내는 게 좋은 상담이거든요. 그 소비자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거나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절한 솔루션이나 혹은 어떤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게 우리는 상담,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분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 애터미 아자모르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제품 사용해 보셨어요? 애터미 제품 썼다고 하시면 어떤 제품 써보셨어요? 써보고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질문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물어보세요. 우리 제품 써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혹은 이분이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아 제가 애터미 거 치약 써봤는데 치약 쓰고 나서 잇몸에 피가 안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만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아 맞아요. 그 치약에 프로폴리스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저희는 수용성 프로폴리스라서 이게 그 물에 녹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프로폴리스 기름에 녹는 지용성인데 저희 거는 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서 세균을 정말로 제대로 박멸해주고 잇몸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가 안 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또 좋은 경험했던 걸 긍정을 좀 더 강화해주는 이런 멘트들을 여기서 던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사용을 해보신 분들에게 어떤 걸 써보셨는지 애터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도가 있었는지 찾아볼 수 있겠죠. 아, 뭐 선크림도 써봤어요. 뭐 치약 칫솔도 써봤어요 하면 여기다 그냥 사장님들 적으세요. 그 옆에다가 치약도 써보시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정보예요. 정보. 이러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우리 사장님들이 그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을 추천을 해주거나 그분이 뭔가 고민하는 거를 조금 더 적절하게 우리가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회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가입했었다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럼 물어보셔야죠. 혹시 회원 번호 아세요? 한 90%가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그죠? 회원 번호 어떻게 되세요? 모르면 이걸 물어보셔야죠. 가입 혹시 어떤 분 통해서 하셨어요? 관계. 이전에 애터미를 전달했던 분이랑 관계 물어보시고, 그럼 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실제로 관리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사업한다는 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분이 지금 제대로 하는 사업은 하는 분들인지, 자,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미동의 매출 탈퇴는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쵸? 우리 콜센터로 전화해서 하시죠. 관리를 못 받고 있는 소비자는 어차피 그 자리에 있어도 이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 경험을 하시나요? 아니죠. 캐시백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일을 제대로 하는 사장님들 산하로 이분들을 1년 이상 되셨으면서 내 아이디로 자택으로 제품 주문을 받지 않았으면서 스폰서의 관리를 못 받고 있는, 그리고 관계가 조금 이렇게 뭐 아주 그렇게까지 막 썩 고려치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본사에 전화해서 미동의 매출 탈퇴를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스폰서를 만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재심 압력이라는 게 사업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도 때로는 사장님들 하나로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파트너가 나를 만나서 성공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항상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 물어보시고, 네 번째, 캐시백을 그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가입도 했었다 그러고 제품도 썼다는 분들 또 수두룩하게 많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애터미에 잠깐 발을 담그셨다. 제가 봤을 땐 발도 안 담갔어. 발가락에 발톱 담갔다 뺐어. 그런 분들도 사업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 사업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캐시백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질문을 조금 하시다 보면요, 우리가 그분에게 조금 이런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어요. 나 제품도 쓰고 가입도 했는데 캐시백 못 받았는데 뭔가 억울해.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아니, 가입도 했고 제품도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왜 캐시백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아니, 이건 그냥 물건만 써도 받는 건데 이걸 왜 못 받아? 내 돈인데 이걸 바보같이 왜 놓쳐? 우리가 세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캐시백을 받는지 아느냐, 얘기는 들어봤느냐, 뭐, 들어봤다, 뭐, 세미나 다녀왔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그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생필품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쓰는 생활 필수품 있으면 다 체크해봐. 우리 집에서 쓰는 거면 그냥 무조건 체크해. 애터미 제품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이마트든 쿠팡이든 홈플러스든 어디서든 사서 쓰는 거면, 집에 있는 거면 그냥 체크하세요 라고 하면서 체크하라 그러면 다 이거를 체크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진짜 제가 이거 받아봤던 분들 100%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체크하시면서 이 얘기합니다. 이거 다 쓰는 거잖아. 그분 소비자 입에서 나와요. 이거 다 쓰는 거잖아. 이거 다 우리 집에서 쓰는 거지. 뭐 이거 안 쓰는 사람 있어? 자, 이 얘기가 나오면 사장님들 이 설문지에 한 99%는 성공한 겁니다. 이거 체크하시게끔 한번 해보세요. 생필품 체크리스트 뒷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포인트 계산해드려서 그 집에 이제 가구 수에 따라서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제가 지금 평균 낸 거거든요. 체크해보라고 하면요, 보통 4인 가구, 5인 가구에 살림하는 여자분들이라면 한 16만 포인트에서 많게는 25만 포인트, 22만 포인트까지도 나와요. 다 구매해서 쓰세요. 그러면 그거를 1년치 포인트를 계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12개월을 곱해가지고 PV를 30만이나 60만으로 나누면 캐시백 받는 횟수가 나오죠. 그러면 1년에 몇 번 받는지가 나오면 이분이 6만 5천 원씩 해서 1년에 캐시백을 얼마 받는지 또 계산이 되죠. 요거를 우리가 눈으로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1인 가구라고 하시면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사서 쓰시겠네요 하고 저는 4개월을 곱해줘요. 혼자 사시니까 이 제품들 매달 사시는 거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사서 쓰시겠네요 하면 끄덕여요. 그러면 1년치를 계산해 드리려면 4개월을 곱해 드리면 되죠. 그죠? 3개월에 한 번씩 쓰니까 4분기로 해드리면 되고, 둘이 살아. 그러면 2달에 하나씩 쓰시겠네요. 6개월 곱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분한테 조금 맞춰서 포인트를 계산을 해드리면요, 6만 5천 원은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모든 소비자가 65,000원은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살림하는 분께 받으면 1년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코스트코 얘기를 좀 비교를 합니다. 코스트코에 1년에 4만 원 정도 연회비 내면서 돈 4만 원 내면서 가서 장 보시잖아요. 애터미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1년에 6만 5천 원 돌려드려요. 1년에 20만 원 캐시백 해드려요. 50만 원까지 캐시백 해드려요. 마트 사용만 하셔도 캐시백 해드려요. 좋은 마트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면 소비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 이게 제품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라는 말이 그분들 입에서 나와요. 사업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생필품 체크리스트를 받으시면요. 그분들이 굉장히 좀 애터미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드리자면 핵심은 어떤 거냐? 이거를 반드시 소비자가 스스로 체크하시게끔 하세요. 우리 집에서 쓰는 거 그분이 그분 손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어요. 애터미는 네트워크였다는 거에서 뭘로 바뀌냐면 애터미는 생필품을 취급하는 마트네라는 걸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시켜 드리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캐시백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마트를 바꿨을 때 소비자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진짜 좋은 품질이다. 우리 파동 났을 때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좋은 경험하셨던 체험하셨던 제품에 대해서 이런 제품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품질이다. 절대 가격이다. 저는 칫솔을 예로 제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가장 가볍고 접근하기 좋아요. 칫솔 치약 예시를 가장 많이 들려드리고 솔직히 제가 요즘에는 얼마 전에 센터에서 데모 체험 해주면서 그 2080 치약을 하나 사서 이렇게 저희 거랑 비교해드렸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소를 만지면 느낌이 틀려요. 근데 이거는 1+1 했을 때 9,800원. 그래서 개당 1,400원. 우리 거는 990원인데 하면서 칫솔이 왜 좋은지 설명해드리면요. 아, 이분들이 이래서 절대 품질이구나. 이래서 절대 가격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걸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이제 캐시백까지. 그런데 캐시백까지 주는 마트다. 라고 하면서 코스트코랑 딱 비교해주면요. 소비자분들이 아, 애터미 쇼핑몰 괜찮네. 라는 인식을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드리면 애터미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처음에는 그냥 소비자 설문지 해줘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분이 제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와, 생필품이네? 생필품 사서 쓰면 되는 거네? 어머, 그러면 캐시백을 주네? 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애터미 어떻게 캐시백 되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마케팅 플랜까지도 연결이 되더라. 원래는 이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고 막 싫어하셨던 분들이 생필품 체크리스트를 먼저 하고서 이 얘기를 하면요.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왜? 부담이 없거든요. 사업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뭘 말씀드렸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소비자 중심이라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이 소비자 중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사장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설문지를 들고 나가서 내가 했어. 근데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있겠죠? 자, 그때는요. 반드시 예를 들면 이 성과라는 건요. 100%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들고 나가는 족족 모든 사람들이 다 100%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내가 애터미 얘기를 10명한테 하면 한 명이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한 5명이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7명이 되고 그렇게 확률을 올려주는 역할을 이게 하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애터미 전달이 쉽게 되는 그 자료로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소비자랑 설문지 상담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놓치고 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금 사장님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스폰서 사장님과의 상담과 후원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소비자한테 하듯이 똑같이 우리 스폰서 사장님한테 설문지 하듯이 한번 그 롤플레잉이라고 하죠.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시연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폰서 사장님이
그 신규분을 스폰서 사장님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이 설문지를 어떤 식으로 풀어주는지를 한번 옆에서 지켜보세요. 그러면 아, 나랑은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아, 나랑 다르게 우리 스폰서 사장님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셨네? 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아니면 내가 소비자한테 이거를 하러 가는 자리에 우리 스폰서 사장님을 대동하고 가서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봐주세요 하고 본인이 이제 한번 설문지를 설명을 해보시면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은 눈에 보여요. 우리 사장님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짧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말이 많아갖고 짧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하지만 사장님들 좀 오늘 도움이 많이 되는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확신들 혹시 얻으셨나요? 이 시간이 딱 끝나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마치고 사장님들 마음 안에 딱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딱 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회사라면 이 회사의 구조를 다른 데는 아니지만 애터미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불씨를 하나 꼭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끔 꼭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과 침묵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